2022년부터 시작된 중국 캐시알의 미국 공습이 계속 진행되면서 확전이 예상됩니다. 2023년 2월 미국 슈퍼볼 광고로 포문을 연 테무는 이제 아마존의 가장 무서운 경쟁자로 포지셔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2025년 글로벌 유통을 지배할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유통혁명 58번째 이야기는 2024년, 2025년을 지배할 유통 키워드 온라인, 오프라인을 알아본다 편입니다. 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급한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2018년도에 저술한 책 무배격의 답이 벌써 있었습니다. 네, 글로벌 유통 세상은 무배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2018년도에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유통 경영의 3요소인 장상인, 장소, 상품, 사람, 매장, 제품, 판매원이라는 이 3요소가 없어지는 현상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즉 무의 세상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 없는 오프라인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견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중에 경쟁력 없는 매장은 사라질 것이고, 매장의 재고 상품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판매 사원도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는 거죠. 동시에 식탁 위에 가장 바르고 안전한 음식을 전달하는 업체가 살아남는 배송 전쟁의 1등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새벽 배송, 로켓 배송이 주류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품격 커머스가 기존 커머스를 대체하는 자리매김을 하는 중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성비 그리고 복합화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는 앞으로 10년간 주류가 될 것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 중에서 2024년, 2025년 소비자 눈에 띌 정도의 변화라 한다면 온라인, 오프라인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AI를 이용한 쇼핑이 점점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쇼핑의 단순화와 편리함이 관건이라는 이러한 그 세상의 흐름을 알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과연 어디에 더 집중하느냐? 맞습니다. 리테일 테크입니다. IT 기술과 AI 기술이 유통과 리테일의 접목이 되면서 리테일 테크의 혁신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네, 고객 관점에서 볼 때 주문에서부터 결제, 배송에 이르는 이 모든 흐름과 모든 접점에서의 편리함과 향상, 여기에 AI 도움을 통해서 더욱더 쉬워지겠죠. 네, 유통이나 제조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물류센터 운영을 포함한 운영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마트 사례를 들겠습니다. 무인 결제 시스템 등의 고객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그리고 그와 동시에 물류센터의 자동화, AI 기술을 활용한 수요 예측, 재고 관리의 고도화, 나아가 MD 기능의 일부를 AI가 맡게 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입점 서류의 검토 혹은 신상품 입점 관련 서류 심사가 1차 AI가 먼저 한 다음에 2차 인간 바이어에게 넘어가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여기에 가상 피팅룸 서비스인 스타트업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에슬레저 산업의 대표주자 룰루레몬도 미러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매장에 거울을 들여놨죠. 이 거울을 통해서 선택한 옷을 착용한 상태의 본인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주요 오프라인 매장의 탈의실에는 반드시 미러 같은 거울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 착용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재미 그리고 편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오프라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즉 유통기업들은 리테일 테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생성형 AI 도움으로
리테일 테크는 놀랄만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보다 정교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경험을, 고객 체험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예상됩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리테일 미디어입니다. 리테일 미디어. 온라인 쇼핑몰의 대표주자 아마존은요, 광고 비즈니스인 리테일 미디어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조 단위, 우리나라 돈 조 단위의 신규 수익을 창출해냈습니다. 2022년 아마존 광고 매출은 약 40조 원에 달합니다. 오프라인도 계속 발전하고 있죠. 월마트 한번 잘해볼까요? 월마트도 2022년 리테일 미디어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0% 성장한 3.6조 원, 3.6조 원의 광고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월마트는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의 매대, 계산대, 쇼핑카트 등을 활용해서 제품 광고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리테일 미디어는 기존 오프라인 광고 사업과는 달리 데이터 기반의 맞춤 광고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객과의 거래 데이터가 쌓이고 셀러들의 참여가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고 강력하고 정교한 플랫폼으로 변신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프라인의 키워드를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개인형 가성비, 두 번째 복합화, 세 번째 PB 상품,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개인형 가성비. 미국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달러 스토어를 이용합니다. 그만큼 가격 대비 가치가 있다면 소비를 합니다. 가치 중심의 구매 결정이 점차 생활화되고 있지만 물론 이것도 개인화된 가치관입니다. 우리나라도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두 가구 중에 한 가구라는 통계가 나왔듯이 한국인의 직구족의 그 사랑은 점점 커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는 복합화입니다. 한 곳에 가서 원스톱 쇼핑을 하려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으로 치면은요, 네이버 스토어, 쿠팡 같은 곳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최근에는 테무, 알리익스프레스가 잘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상품이 한 곳에 있으니까 비교 구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비싼 값에 샀다는 호객님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이유. 여기에다 더 빠른 배송, 쿠폰 서비스 등 지속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니 거의 완벽한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프라인 쇼핑을 한번 볼까요? 복합 쇼핑몰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몰리는가? 그 이유를 알면 간단하죠. 그곳에 가면 의식주, 여가, 레저까지 다 있습니다. 구매하려는 모든 아이템과 서비스를 눈으로 보고, 만져도 보고, 입어도 보고, 영화관, 미술관 등 레저 활동까지 할 수 있으니 도시 소비자들이 복합 쇼핑몰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PB 상품의 확대입니다. 미국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켜서 한국에서도 소문이 난 냉동 김밥이 트레이더 조의 MD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더 조 덕분에 김밥이란 아이템이 미국인들에게 정확하게 소개되었기 때문이죠. 트레이더 조의 매장에 가면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브랜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 이유는 트레이더 조의 자체 브랜드, 프라이빗 브랜드가 80% 이상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알디와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대표적인 유통업체들은 PB 상품의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통구단 김영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2024년, 2025년 글로벌 유통을 지배할 키워드는 온라인 측면에서 보면 리테일 테크, 리테일 미디어입니다. 오프라인 측면으로 보면 개인형 가성비, 복합화, PB 상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